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34강 SPSS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의 가설입니다. 먼저는 일원 알렘 아노바, 즉 다시 말하면 일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인데요. 이 기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 일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일론 알렘 아노바에서는 반복 측정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도 하는데 타임이 되겠습니다. 타임. 이 타임이 우리가 반복 측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에 대해서 반복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점 1에서 측정한 종속 변수, 2에서 시점 2에서 측정한 거, 시점 3에서 측정한 우리의 종속 변수 점수가 되겠네요. 이 종속 변수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시점 정보가 되겠죠. 시점 1, 시점 2, 시점 3 이렇게 각각 측정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원 알렘 아노바가 되겠습니다. 가설은요, 시점에 따라서 판매량의 평균 차이가 없다가 규모 가설이고요. 시점에 따라 판매량 평균 차이가 있다가 바로 이제 대립 가설 혹은 연구 가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점은 바로 독립변수, 즉 반복 측정 요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판매량은 종속 변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원 알렘 아노바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이원이 되겠습니다. 이원 알렘 아노바. 이 기법에서는요, 이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투웨이. 뭐가 투웨이냐면 이원이라는 말은 여기에 독립변수가 두 개라는 뜻이죠. 독립변수가 2개라는 뜻이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첫 번째는 이제 반복 측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복 측정 요인이 1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범주형 변수라고 하죠. 일반적인 범주형 변수가 또 있어야 됩니다. 변수가 1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집단 변수입니다. 그래서 집단 변수다. 범주형 변수 1개는 집단 변수다. 여기에서 독립 변수가 이렇게 두 개라는 얘기죠.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광고 방법이라는 게 있고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독립 변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 판매량은 연속형 변수이고 종속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설 3의 가설은 광고 방법 간의 시점에 따른 판매량 평균은 차이가 없다가 규모 가설이고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대립 가설 혹은 연구 가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원 분석을 하면서, 즉 이원 알렘 아노바를 하면서 가설 2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정해 봤는데요. 광고 방법 간의 판매량 평균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광고 방법이 바로 IV 독립 변수가 되겠고요. 판매량은 여기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 2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서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가설 3의 검증에 있고요. 이론에서는 가설 1의 검증에 이제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SPSS 실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실습 19-1이고요. 1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문제입니다. 여기서 1원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변수는 1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시점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반복 측정 요인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시간 또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마다 우리가 이제 판매량을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시점 1에서 우리가 이제 즉 다시 말해 3개월 후 판매량이 1이고요. 5개월 후 판매량 2로 이제 코딩을 했고 7개월 후 판매량 3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반복 측정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1에 대해서 3번 측정을 했죠. 그 시점별로 측정한 거고 2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시점별로 측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매량 자체를 우리가 연속형 변수로 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종속 변수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점 정보는 독립 변수고 범주형 변수인데 이 시점 정보 타임은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반복 측정 요인으로서 독립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를 이제 우리가 보는 실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는요, 19장 1론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데이터 월별 판매량을 이제 사용할 거고요. 분석 메뉴 선택은요, 분석 일반 선형 모형 반복 척도 순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결과를 먼저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반복 측정 분산 분석도요, 우리가 분산 분석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평균 비교가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 추정값에서 시간, 시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집단 간에, 즉 여기에 시점이 있죠? 시간 1, 2, 3가 있는데 이 시점 간에 우리가 이제 다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과 2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할 거고요. 시점을 나누었을 때 이렇게 하고요. 1과 그다음에 3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2와 3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제 쌍대 비교라고 하는데, 이 쌍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쌍대 비교 집단 간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여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쌍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시점을 독립 변수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1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결과를 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왔어요. P값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시점, 즉 판매량 1, 2, 3가 있는데 이 판매량 간에 어떤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쌍대 비교 집단 간에는 평균 차이가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후 검증을 하잖아요. 사후 검증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2와 3은 차이가 없더라. 즉, 이 부분은 우리가 평균 비교를 해보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1과 2, 그 다음에 1과 3, 요 경우죠. 요 경우는 이제 우리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즉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쌍대 비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응별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다중 비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본페론이 수정을 한 데이터고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평균 이제 차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 간 비교입니다. 시점 간 비교를 한 거예요. 1과 2시점, 1시점과 2시점을 비교한 거, 2시점과 3시점을 비교했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이렇게 있게 나왔어요. 여기는 그렇죠? 있게 나왔고 2와 3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의미가 없게 나왔고 여기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도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프로파일 도표를 보면 즉 1번 그 시점과 2번 시점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3
여기죠? 요 간에도, 이 집단 간에도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간에는 2와 3이죠? 시간, 시점 2와 3 시점 간에는 2와 3 간에는 이제 없다. 통계적 유효성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판매량이 1시점에서 2시점까지는 이제 크게 증가하다가 20점에서 30점 갈 때는 이제 완만하게 증가되는데 20점에서 30점 간에는 이제 평균 비교를 해보니까 큰 차이가 아니다. 평균 차이가 의미가 없다. 즉, 통계 유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시점, 2시점, 그리고 1시점, 그래서 30점, 1과 3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효성이 있었다. 이렇게 검증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실습 19-1번 1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실습을 위해서 데이터 파일을 부르겠습니다. 파일 열기 데이터를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바탕화면에 있는 SPSS 분석 데이터 폴더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져가서 19장으로 갈게요. 1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데이터 월별 판매량 이 부분을 열기.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판매량 1부터 3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정보는 바로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판매량은. 그런데 판매량 1, 2, 3를 우리가 이제 반복 측정 요인으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반복 측정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시점, 시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우리 들어갈게요. 분석 메뉴 일반 선형 모형의 반복 척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인 2를 좀 바꾸어서요. 시간으로 할게요. 시간으로 타이핑 해주시고요. 수준은 3이 되겠습니다. 시점이 1, 2, 3이 있으니까요. 3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그리고 척도 이름은 종속변수 이름을 넣어줄게요. 종속변수 이름은 우리가 판매량이죠. 판매량. 이렇게 타이핑 하시고요. 추가 하신 다음에 정의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마우스로 판매량 2를 선택하시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량 3까지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다 보내세요. 3개를. 그럼 개체 내 변수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개체간 요인은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범죄용 변수가 하나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할 때는 개체간 요인이 있어요. 개체간 요인이 있으면은 사후 분석도 할 수 있는데 개체간 요인이 없으면 사후 분석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점도 잘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모형에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두시고요. 그냥 여기에서 도표로 바로 들어갈게요. 도표로 들어가서 시간을 수평축으로 보내시고 추가. 선형 차트 그대로 두세요. 계속 버튼. 사후 분석 필요가 없어요. 개체간 요인이 없기 때문에 EM 평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평균 표시 기준으로 보내주시고 주요가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본페루니 수정 요걸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주요가 비교가 가능합니다. 즉 다중 비교, 즉 시점별 다중 비교,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버튼. 그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술 통계량 평균값을 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동질성 검증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버튼 누르시고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최종 결과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체 내 요인 판매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체 내 요인이 바로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는 척도 판매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속 변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체 내 요인 종속 변수 판매량 1, 2, 3가 되겠고요. 기술 통계량에서 평균값이 제일 중요하겠죠. 세 가지 평균값이 나와 있고 사례수는 130개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별량 검정 결과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보는 것이 모치리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서 시점 간 내에 판매량이 판매량의 분산이 등분산을 하는지 분산이 같은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유효확률이라고 보이시죠? 0.814, 즉 이것이 P값이 0.05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구형성이 이제 충족이 되었다,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체 효과 검증 결과로 와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첫 번째 걸로 하면 됩니다. 이때는 시간, 즉 우리가 선택한 반복 측정 요인 시간에 대한 구형성 가정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F값이 27.064가 나왔어요. P밸류는 0.001보다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P밸류는 어때요? 유의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났죠? 따라서 시간, 즉 반복 측정 요인은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점 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집단 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 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쌍대 비교, 즉 1과 2 시점, 1과 3 시점 또 아니면 2와 3 시점 간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 집단 간에 우리가 평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 결과를 보고 해석하시고요. 개체 내 대비 검정에서 이제 여기 F값이 나오고 유의 확률이 0.001보다 적게 나타나면, 즉 P밸류가 0.05보다 적게 나타나면은 우리가 시간 변수는 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체 간 효과 검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 측정 요인 외에 다른 검증 변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추정 주변 평균이라고 해서 평균 값을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이 평균 값은 이렇게 했고요. 똑같습니다. 앞에서 본 평균 값하고 똑같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별 비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폼페론이 수정된 주요과 비교 검증 결과로서 이렇게 대응별 비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프로파일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SPSS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실습은요 19-2고요. 여기 이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서 이원은 독립 변수가 2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 범주형 변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요까지가 뭐냐면 시점 정보가 되겠습니다. 타임 정보, 즉 이거를 시점 시간이라고 하죠. 시간 혹은 시점이라고 보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 이 데이터가 바로 이제 반복 측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1개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반복 측정 요인이 1개다. 시간 정보 하나, 독립 변수죠.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광고 방법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고 방법이 되는 거죠. 광고 방법이 되는 건데, 이것도 1개가 있는 거죠. 범주형 변수입니다. 집단 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단 변수. 그래서 광고 방법이 독립 변수로 사용이 됐어요. 범주형 변수로. 그래서 1번은 유튜브 광고고요. 광고 방법 두 번째는 인적 판매, 세 번째는 TV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 범주형 변수, 시점 이제 정보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반복 측정 요인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시점, 3가지 시점에서, 즉 3개월, 5개월, 7개월 시점에서 각각의 판매량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판매량을 기록을 해보니까 이 3가지 시점에서의 판매량이 이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속형 변수로 측정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판매량은 종속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습 데이터는 제 19장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데이터 월별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선택은요, 분석, 일반 선형 모형, 반복 측정 순서대로 클릭해서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먼저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광고 방법별로 판매량 정보가 나와 있는데 평균입니다. 이쪽이.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평균이에요. 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입니다. 평균. 이 평균 간에 이제 전반적인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광고 방법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유의성이 있고, 또 광고 방법별 시점별도 여기 보시면 유의성 있게 나타났습니다. 다 그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광고 방법 간에도 적어도 한 쌍대 집단 비교 집단 간에는 이제 평균 차이가 있고, 시간별로도 마찬가지고, 광고 방법별로도 시간별로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차이가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집단 간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주효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하고 다 거의 주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 되겠네요.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방법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좀 낮은 이제 분석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시간과 광고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점 간 비교 정보 결과를 우리가 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계적 유의성이 전반적인 이제 우리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각 우리 독립 변수별로 이렇게 보니까 다 유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후 검증을 해야 되겠죠. 전반적인 평가 결과, 평균 비교 결과 차이가 있게 나타났으니까 사후 검증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방법 간 다중 비교 검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고 방법은요, 세 가지인데 이 각각의 집단 간에 우리가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라고 하면 뭐냐면 유튜브 광고하고 인적 판매, 유튜브 광고하고 TV 광고, 인적 판매, TV 광고, 요 세 가지 쌍대 비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투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유튜브 광고하고 인적 판매는 지금 통계적 유의성이 있습니다. 유의 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인적 판매하고 TV 광고 간에도 지금 보시니까 P밸류가 0.05보다 적게 나타났죠. 즉 유의 수준 0.05보다 적으니까 종속 변수인 판매량의 평균은 이제 차이가 있다. 즉 인적 판매와 TV 광고 간의 평균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차이 없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유튜브 광고하고 TV 광고가 되겠습니다. 요 간에는 이제 보시니까 이렇게 크죠. 0.05보다 유의 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두 집단 간, 즉 유튜브 광고와 TV 광고 집단 간에는 이제 평균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결과를 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분집합 2가 있는데 같은 쪽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하고 TV 광고가 지금 같은 쪽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1집단의 요 부분하고 U집단 간에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즉 요거하고 요거 간에는 평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더 있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하고 또 여기 간이죠. 즉 이 교차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다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보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는 요거죠. 그리고 요거는 요거죠. 그래서 인적 판매하고 TV 광고 간에는 우리가 판매량 차이가 없다, 이렇게 평균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점 간 다중 비교 검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점은 세 가지 시점이 있었죠. 그래서 반복 측정 요인이고요. 평균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평균들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시점과 2시점 간에 비교를 해 봤더니
유의수준 0.05보다 적게 나타났죠? 통계적 유의성이 있습니다. 1시점과 30점 또 비교해봤어요. 0.05보다 적게 나타났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평균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만 살펴보면요. 1과 2집단 간에는 평균 차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면 20.m 평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1시점보다 2시점의 판매량이 3.624만큼 이제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1과 3을 이제 비교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도 나왔으니까 3시점이 더 평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시점보다 3시점의 판매량이 3.989만큼 높다. 평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2와 3 간에는 평균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0.05보다 크죠. 유의수준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판매량 평균 차이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우리가 범페룬이 수정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요, 광고 방법별로 시점 간 다중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광고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각 방법별로 시점 간 비교를 한 거예요. 시점 간. 다시 말하면 각 광고 방법별로 1과 2를 평균 비교한 거고요. 1과 3을 평균 비교한 거고요. 2와 3을 평균 비교한 결과예요, 여기가. 그래서 보시면은, 투키 방법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범페루니 방법을 사용했네요. 유튜브 광고를 이렇게 보시면은, 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유의수준 0.05보다 다 크게 나타났어요. P밸류가. P값이. 따라서, 판매량 시점 간 유튜브 광고의 경우에 시점 간 평균 차이는 서로 집단 간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V 광고 쪽을 보면 또 이렇게 보시면은 P밸류가, 여기 있는 P밸류가 다 0.05보다 적게 나타났어요. 따라서 뭐예요? 우리는 이 결과값을 보고 우리는 시점 간에 또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V 광고의 경우에는 1과 2, 1과 3, 2와 3 시점 간에 판매량 평균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적 판매가 되겠네요. 인적 판매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1과 2 시점 간에는 이제 평균 차이가 있죠. 0.0보다 적으니까요. 그리고 1과 3 시점 간에도 보니까 평균 차이가 있죠. 지금 0.0보다 적으니까요. 그래서 1과 2, 1과 3 시점의 평균은 어떤 평균이죠? 판매량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2와 3 간에는 이제 평균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0.05보다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평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 도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유튜브 광고를 먼저 볼게요. 유튜브 광고는 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간에는 지금 앞에서 다중 비교를 해보니까 모두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판매량 차이가 없다. 시점 간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판매량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든 집단에서도 있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TV 광고죠. 이 TV 광고. 이 라인은 어때요? 다 또 차이가 있어요. 1시점과 2시점 간에도 차이가 있고 1과 또 3 간에도 차이가 있고 2와 또 3 시점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밑에 부분인데 인적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적 판매인데 인적 판매는 이제 1과 2 간에는 평균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2와 3 간, 2와 3 여기는 있고요. 2와 3 간에는 이제 평균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1과 3 간에도 이제 평균 차이가 비교를 해보니까 판매량이 이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용이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실습 19-2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실습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데이터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파일에서요, 열기 데이터 클릭, 바탕 화면에 있는 SPSS 분석 데이터 폴더에서 19장을 선택하세요. 19장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데이터 월별 판매량 열기 열었으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광고 방법은 이제 범주형 변수, 집단 변수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리고 1번은 여기에서 유튜브 광고, 2번은 인적 판매, 3번은 우리가 TV 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 보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값에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정을 하셨으면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판매량 종속 변수에 대한 것들은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와서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분석 메뉴에서 일반 선형 모형 반복 척도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인을 바꿔주세요. 시간으로. 시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수준수는 판매량 1, 2, 3 시점 3번 측정했으니까요. 3입니다. 수준 3 추가 버튼. 척도 이름은 종속변수 이름을 적어주세요. 판매량이라고 적겠습니다. 판매량.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정의 버튼 눌러주세요. 다시 우리가 이제 광고 방법은요. 객체간 요인으로 보내주세요. 범주형 변수이면서 집단 변수입니다. 판매량 2를 우리가 마우스 클릭하시는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요.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 판매량 3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 선택이 됐죠? 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객체 내 변수를 보내겠습니다. 객체 내 변수를 보내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도표로 가면 되겠네요. 도표 하셔서 자, 광고 방법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있는데 일단은 광고 방법을 우리가 한번 시간하고 광고 방법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요. 시간을 먼저 보낼게요. 수평축으로 광고 방법을 우리가 선 구분 변수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형 차트 그대로 줄게요. 그 다음에는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후 분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객체 간 요인이 있을 때는 이제 범주형 변수잖아요. 집단 변수로서의 범주형 변수가 있으면 이제 사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고 방법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투키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투키 방법 이렇게 선택하셨으면요. 우리가 계속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EM 평균으로 이제 가서요.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선택하셔서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내시고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다 해서 주요가 비교를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가 번페로니 수정을 하겠습니다. 번페로니 수정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버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눌러야 되는데요. 옵션에서 기술 통계량 항상 필요하고요. 동질성 검증까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계속 버튼 누르시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들이 쭉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실 것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객체 내 요인으로서 판매량 이렇게 1, 2, 3로 되어 있다. 수준이 3개입니다. 그리고 객체 간 요인으로서 광고 방법이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선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각 이제 판매량이 1, 2, 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인적 판매, TV 광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량 2, 판매량 3 이렇게 평균값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P-value가 0.05보다 크게 나타났죠. 따라서 등 공분산 이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광고 방법별로 시점 간 분산이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뭐예요? 이제 모치리의 구형성 검증 결과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도 P-value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0.549가 나와서 0.05보다 크게 나타났죠. 따라서 우리는 구형성 가정을 만족한다. 즉 시점 간의 분산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거 정보는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시간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를 보니까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에 0.001보다 적게 나타나죠. 0.05보다 적어요. 그래서 시간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습니다. 시간 광고 방법별 시간 집단 간에 이제 우리가 종속 변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려고 한 건데 구형성 가정 결과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0.05보다 적게 나타났죠.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그다음에 광고 방법별 시간 간에는 이제 적어도 쌍대 비교를 했을 때 대응별 비교를 했을 때 한 집단 비교 집단 쌍대 비교 집단 이상에서 적어도 우리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개체 내 효과 검증 결과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집단 간에 우리가 또 평균 판매량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쭉 볼 텐데요. 또 밑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개체 내 대비 검증 결과에서 이제 시간 변수가 선형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시간 변수가 지금 0.00보다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선형이다. 이 데이터가 선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간 광고 방법에 대한 이제 유의 확률도 이렇게 적게 나타나서 이것도 선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선형 모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선형이라는 말을 검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차 분산 동일성 레빈 검증 결과를 보니까 판매량 1, 2, 3에 대해서 지금 0.05보다 크네요. 0.522, 0.500, 다음에 0.167 다 0.05보다 크게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오차 분산은 이제 등분산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체 간 효과 검증 결과를 봤는데 광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이 변수 즉 독립 변수 중에서 범주형 변수죠. 집단 변수인데 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나왔어요. 0.011이 나와서 0.05보다 P-value가 적게 나왔어요. 유의 수준 0.05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광고 방법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주요과가 있는 거죠. 주요과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집단 광고 방법 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중 집단 분석, 사후 검증을 또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결과값이 나왔어요. 이제 광고 방법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제 우리가 대응별 비교, 쌍대 비교를 다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고 방법별 시점 간 우리가 또 판매량의 평균 비교를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광고 방법에 대해서 또 다시 투키 방법으로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마지막 이제 광고 방법별로 우리가 이제 광고 방법별로 시점 간 판매량의 평균 비교를 이렇게 해본 이제 그림이 이제 바로 프로파일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여기서 나머지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은 제34강 SPSS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